동북아시아의 하늘 위로 소리 없이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안보를 압박하는 존재, 바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10입니다. 거대한 덩치와 위압적인 외형을 가진 이 기체는 오랫동안 대일에 갓싸여 있었고 그 성능은 늘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라도 아주 미세한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장벽의 틈을 파고들 가장 정교하고 날카로운 창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 KF-21 보라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기체의 사양을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의 국경이 무너지고 첩보가 난무하던 혼돈의 시대부터 중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설계상의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이 쏟아부은 고독한 사투의 기록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화려한 선전용 수치 뒤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거인에 맞서 스스로의 하늘을 지켜낼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도전과 증명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중국 스텔스 기술의 핵심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J-20의 외형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조종석, 바로 뒤편에 위치한 귀날개, 즉 카나드입니다. 현대 항공 역학에서 카나드는 기체의 민첩성을 극대화하고 이착륙 거리를 단축시키는 마법의 날개로 불리지만 스텔스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생명은 적의 레이더 팔을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거나 흡수하여 기체의 흔적을 지우는 것인데, 각도가 수시로 변하는 카나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F-22와 F-35를 설계할 때 카나드를 철저히 배제하고 수평 꼬리날개 방식을 고수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진은 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카나드를 고집했을까요? 그 답은 중국이 처한 기술적 한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J-20 개발 당시 중국은 미국 수준의 강력한 엔진 추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엔진의 힘만으로 기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기체를 강제로 비틀어서라도 민첩성을 확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J-20이 근접전보다는 빠른 가속과 상승을 통해 적의 정찰기나 조기 경보기를 격퇴하는 요격 임무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국이 RC-135나 EP-3 같은 정찰 자산들을 강제로 밀어내기 위해 초당 300m 이상의 고속 상승 능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카나드와 델타익의 조합은 이러한 고속 비행과 급격한 방향 전환에 최적화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J-20은 정면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할지 몰라도 측면과 후면에서 들어오는 레이더 신호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KF-21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레이더 반사 면적 최적화를 고려한 정통 스텔스 형상을 채택했습니다. 카나드 없이도 강력한 쌍발 엔진과 정교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엔진의 열쇠를 외형으로 보완하려 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기본기의 충실한 설계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한 스텔스 기체로 진화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J-20이 화려한 기동을 위해 스텔스라는 방패에 스스로 균열을 낸 검객이라면 KF-21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칼날을 갈며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저격수와 같습니다. 과연 실제 전장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화려한 카나드의 움직임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이더망을 조용히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가 승자가 될까요? 그 해답은 기체의 외형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엔진과 내부 시스템의 신뢰성에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J-20의 또 다른 심장부, 엔진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항공기의 기체 설계가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하늘로 밀어 올리는 심장에 힘이 부족하다면 그 전투기는 날개 달린 관역에 불과합니다. 중국 J-20이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벽은 바로 엔진의 신뢰성과 내구성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러시아의 AL-31 계열 엔진을 복제하고 개량하며 자국산 WS-10 엔진을 완성하려 애썼지만 소재공학의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중국은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이 적용된 WS-15 엔진을 장착하고 단 11초 만에 이륙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 화려한 이륙 영상보다 엔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비명에 주목합니다. 제트 엔진은 수천 도의 고온과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을 견뎌야 하는 극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엔진 내부 온도가 단 10도만 상승해도 추력은 1% 증가하지만 이를 견디기 위한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미국산 엔진이 1만 2,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가동될 때 중국제 엔진은 여전히 4,000시간의 벽을 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행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엔진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정비 주기가 잦고 실전 배치 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극한의 기동 중에 엔진이 정지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초합금 터빈, 디스크나 단결정 블레이드 제조법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이를 일정한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수율 문제에서는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검증된 미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엔진 국산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제조 라인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공정으로 완성되는 엔진들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화려한 수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엔진의 소재와 가공, 그리고 부품의 내구성이라는 기본 체력을 먼저 다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엔진 내부 온도를 수백 도 더 견뎌낼 수 있는 소재 기술의 차이는 곧 실제 공중전에서 애프터버너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의 추격을 뿌리치고 얼마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승부처가 됩니다. J-22이 강력한 한방의 힘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그 힘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끈기는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엔진은 수치가 아닌 신뢰의 영역이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적을 먼저 찾아내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눈과 두뇌, 즉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대결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 공중전에서 J-22 거대한 레이더는 과연 KF-21의 정교한 감각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공중전의 승패는 누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느냐는 단순한 원칙에서 결정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 J-20에 거대한 크기의 A4 레이더를 탑재하여 가시거리 밖의 적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 J-20의 레이더는 20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자랑하며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가공할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신호 처리 기술을 자국화하여 장착했다는 점은 분명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레이더의 성능은 단순히 안테나의 크기나 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만 개의 미세한 전파를 쏘아 올리고 그 반사파 속에서 진짜 적기를 식별해내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정교함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하드웨어적인 물량 공세에는 능숙할지 모르나 전자전 상황에서 적의 기만 신호를 걸러내고 항제밍 능력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서구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주도하여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적인 A4 레이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레이더는 하드웨어 크기 면에서는 J-20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소자 하나하나의 효율성과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정밀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지형과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탐지 모드는 복잡한 클러터 속에서도 적의 스텔스 기체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KF-21에 탑재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EOTS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의 통합 능력입니다.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기가 방출하는 여론을 추적하여 소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 기능은 스텔스 성능이 완벽하지 않은 J-20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은 과거 훈련에서 J-20이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교환비를 기록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레이더 디플렉터를 장착하거나 통제된 환경에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우리 KF-21이 보여줄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즉 조기 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그리고 무인기와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교전 능력은 J-20의 단편적인 출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레이더 대결은 단순히 눈이 크냐 작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는 지능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전투기의 뇌 속에 이식했습니다. 이제 이 정교한 눈과 뇌가 포착한 적을 향해 날아갈 치명적인 발톱, 즉 무장 시스템의 차이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적을 먼저 찾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췄다면 그 다음은 그 적을 확실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발톱이 필요합니다. 중국 J-20은 거대한 기체 크기를 활용해 내부 무장창에 다수의 미사일을 탑재하며 스텔스 상태에서의 공격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PL-15 미사일은 미 공군조차 경계하는 위협적인 무장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위력은 단순히 사거리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의 회피 기동을 끝까지 추적해 타격하는 종말 유도 능력과 복잡한 전자전 방해를 뚫고 나가는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J-20이 내부 무장창을 열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짧은 순간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스텔스 봉인 해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취약한 찰나의 순간을 파고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KF-21이 가진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KF-21은 현재 반매립식 무장 형태를 취하고 있어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블록 2와 블록 3으로 나아가는 철저히 계산된 진화적 개발 단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장착한 미티어 미사일은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을 자랑하며 마하4 이상의 속도로 적기를 압박합니다. 특히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도 가속력을 유지하는 미티어는 J-20의 카나드를 활용한 기동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통해 J-20이 기지를 이륙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경멸할 수 있는 정밀 타격 체계까지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투명성과 피드백의 힘입니다. 중국은 베일에 쌓인 채 자국 무기의 성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시험 비행과 데이터 검증을 통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파괴력을 가진 기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하나로 묶인 유기체입니다. KF-21은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상의 레이더 기지나 해상의 이지스함 그리고 하늘의 조기 경보기와 마치 하나의 몸처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J-20이 거대한 덩치로 하늘을 위압하려 한다면 KF-21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망의 중심에서 적의 숨통을 조여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대 기체의 대결을 넘어 시스템 대 시스템의 대결에서 우리가 가진 질적 우위를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묵묵히 시제기의 날개를 펼쳤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은 이제 J-20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손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동북아시아의 하늘이 재편될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마지막 방향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푸른 하늘은 이제 단순한 비행의 공간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J-20은 거대한 자본과 물량을 바탕으로 우리를 압박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진실은 그 장벽이 결코 난공불락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군사력의 진정한 가치는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폐쇄적인 체제 안에서 기술적 결함을 감추며 신화를 만들어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엄격한 시선 아래 수천 번의 시험과 검증을 거치며 KF-21이라는 실체적인 답안지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J-20이 덩치를 키워 위용을 뽐내는 거인이라면 KF-21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급소를 노리는 정밀한 궁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체의 흐르는 알고리즘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기술적 양심을 담았습니다. 엔진의 내구성에 의문이 생길 때, 레이더의 눈이 흐릿해질 때, 그리고 미사일이 목표를 놓칠 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제조 국가의 국력과 정직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정직한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물인 보람에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날개로 동북아의 균형을 맞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로 스텔스급 기체를 만드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천의 설계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엔지니어들의 충혈된 눈과 시제기가 처음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터져나왔던 뜨거운 함성은 그 모든 회의론을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KF-21은 단순히 금속과 전자회로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주권의 선언이자 평화를 향한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J-20이 아무리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해도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고 뚫을 수 있는 실력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체에 열광하고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기계지만 그 기계를 하늘로 띄우는 것은 국민의 믿음과 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KF-21의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KF-21 블록 2와 블록 3의 진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이 전 세계 하늘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탐구와 응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이 장대한 역사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정직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